자,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것도 우리가 참 망신스럽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. 보겠습니다. 경향신문입니다. 필리핀에 간 한국산 쓰레기 도로 가져온다. 쓰레기 수천 톤을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을 했는데요. 이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근데 그 쓰레기에 한글이 다 써 있는 겁니다. 누가 봐도 한국산 쓰레기.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도로 가져온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죠. 그린피스 생활 쓰레기 섞인 폐 플라스틱 6,500톤 반입 확정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비용이 5,300만 원이 드는데요. 정부 예산 지출한 뒤 수출 업체에 청구할 듯하다. 이런 막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. 윤경호 위원님, 수출을 해도 쓰레기를 수출을 합니까? 이거는 아무리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글쎄요, 이런 거는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부끄러운 일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러잖아요. 어떤 사안이든 내가 손해 보는 거는 내 주변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. 이런 게 이제 나라별로도 급기야 넓어진 꼴인데요. 그린피스 국제기구에서 사실 이걸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. 더군다나 필리핀과의 양국 간의 국가 문제로, 외교 문제로 더군다나 비하를 했고요.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가져오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. 뭐 4만 몇천 달러, 5천만 원 정도라는데 문제는 보니까 톤당 들어가는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에요. 우리 중국에 갖다 이를테면 팔았을 때,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처리했을 때,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걸 받아줬을 때 문제인데 어떤 경우든 사실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. 뭐 조금 더 아까 제가 이 새 눈으로 세상을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. 이 일회용 비닐,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. 하나라도 정말 줄여야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쓰레기만 가득한 지구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우리가 한번 이번에 창피했다에 그치지 말고 이런 그 아픔을 계기로 모두가 다 한번 돌아보는 그런 걸로 삼지 않으면 이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거죠. 모두가 좀 이 폐 쓰레기, 이른바 이제 비닐,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를 좀 덜 만들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저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서 국내에서 좀 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엉뚱하게 남의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일이 벌써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좀 샀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다음 기사 좀 보겠는데요.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아까 일면 기사 때 소개한 내용인데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우주 굴기 과시한 중국. 미국, 러시아 앞서 달 뒷면에 인류 첫 착륙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내온 사진이 바로 이 달의 뒷면 모습입니다. 자, 이거와 관련했는데요.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이쪽에 있군요. 지구와 직접 통신이 불가능합니다. 달 뒷면으로 이 탐사선이 갈 경우에는. 그런데 중계 위성 쏘아 올려서 난관을 해소했습니다. 그 중계 위성의 이름이 우리말로 오작교입니다. 오작교를 놓듯이 중계를 해준 겁니다. 통신이 되도록. 로봇 탐사차로 토양 광물 분석한다. 자, 그런데요. 위기감 느낀 미국 우주 탐사 재개한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올해 민간 달 착륙선 발사를 지원하고 그래서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G2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. 그동안 미국은 이 우주 개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좀 주춤했거든요. 그 사이를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. 한민수 교수님. 중국의 우주 굴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중국의 힘을 느끼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국은 뭐 하나 딱 꽂혀서 하면은 일단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성과를 보죠.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 뭐 미국처럼 이렇게 논란 이런 것도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절차 과정도 되게 단순시킬 수 있고. 단순하고.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뭐 중국이 가서 보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놀랐어요. 하나는 저기
지금까지도 우리가 달을 화성 간다고 하는 시대에 예. 달 뒷면을 못 봤었구나. 뒷면은 제대로 구경을 못했구나. 여태 예, 우리가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예. 많아가지고 예. 과연 뒷면에 뭐가 나올까. 아.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영화 중에 보니까 예. 그 있지 않습니까? 그 로봇들 나오는 영화. 아. 뒷면에서 뭐가 나왔었어요. 아. 혹시라도 예. 그런 게 있지 않느냐. 근데 보니까 뭐 앞면하고 거의 비슷하더군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예.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보면 이 중국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고요. 우주국이. 미국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제가 이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예. 너무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예. 국가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만은 예. 우리가 사체 기술로 뭐 저기 로켓 하나 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예. 않습니까? 여기에도 좀 많은 저기 R&D 예산도 투자하고 해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.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우리도 좀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. 예, 배재호 교수님. 지금 이제 중국의 이번 우주선이 달 뒷면에 착륙한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구하고 달하고는 자전과 공전이 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보는 쪽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뒷면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모든 교신이 다 끊기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기사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제 우주선을 안착시키겠느냐. 이게 굉장히 그것도 기술적으로 새로운 어려운데. 기술이겠네요. 그럼. 앵커께서 말씀하신데 그래서 이제 중계위성을 띄워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주 패권 경쟁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우주 시대는 늘 선두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우주 굴기에 나서니까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사령부까지 창설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우주 경쟁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좀 부러우면서도 좀 자긍을 받는데 자긍은 미국이 더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.